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F4 비자닷컴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F4 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는 어떻게든 쉽고 좀 빠르게 F4 비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F4 비자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F4 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F4 비자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F4 비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많은 시험들이 정보처리 기능사 외에도 다른 기능사 시험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정보처리 기능사가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어떠한 점들이 유리한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F4 비자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안산에 위치한 반월공단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셔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러한 분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자 문제죠. 즉, 이 체류 기간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텐데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방문 취업 비자, 즉 H2 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자, 그런데요. 이 H2 비자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몇 달간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와야 되고요. 최근에는 한 2개월 정도로 줄긴 했어요. 자, 어쨌든 몇 달 동안 일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3년이든 5년이든 한국에서 일을 하셨는데 비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요.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 입장,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는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을 잘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 회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114, 114 사이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자, 몇 가지 공고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봤던 채용 공고는 전자회사고 자동차 부품도 만드는 회사인데 급여가 350, 괜찮네요. 그리고 평택에 위치했는데, 자, 자격을 볼게요. 자, 자격은 남자 40세 초반까지. 자, 인데 문제는 F 비자만 가능하답니다. F4든 F5든 F 비자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채용 공고를 보니까 여기는 주간 고정, 그리고 월 250 이상이고요. 편의점에 납품되는 즉석식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데 아예 채용 공고 제목에다가 F 비자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별도 상관없고 나이도 55세 이하까지 비교적 많이 넓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다만 비자만큼은 F 비자만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여성분들 채용하는 거고 필름, 원단, 유관 검사인데, 자, 여기는 아예 채용 제목에다가 H2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네. 자, 이러한 회사가요, 이러한 채용 공고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C38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F1으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F4로 바꾸기만 하시면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가 있습니다. F4는 3년마다
갱신만 하시게 되면요 평생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웬만하게 괜찮은 회사들은 조금 이제 대우가 좋은 이제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F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또 H2를 채용한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또는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H2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중고차든 신차든 간에 할부가 거의 안 됩니다. 할부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론 뭐 일부 되긴 한데 대부분 할부 안 됩니다. 하지만 F사 비자로 바꾸시게 되면은 새 차든 중고차든 자동차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F사 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F사 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방법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게 대부분이에요. 뭐 잠깐 보면은요. 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되고 또는 선진국 OECD 국가의 영주권을 가져야 되고 또는 뭐 회사 대표인데 전년도 작년 매출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좀 거리가 멀죠. 또 보니까 뭐 전현직 국회의원, 대학 교수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좀 다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요 실제로는 이제 F사 비자로 바꾸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바꾸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왜?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쉽고 빠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 자, 우선은 외국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국 동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족, 그리고 예전에 구소련 지역,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는 우크라이나 뭐 등등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고려인 분들, 조선족과 고려인만 대상이 됩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 시험의 필기 시험을 먼저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기 시험까지 합격을 하시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은 자, 마지막으로 그 비자 변경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면은 누구라도 F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국가기술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 처리 외에도 뭐 이용, 미용, 중식, 한식, 조리, 인쇄, 버섯, 또 뭐 전기, 웹 디자인 엄청 많습니다. 제가 F사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 개수를 세어 보니까 정확하게 120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격증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번 시간 특별히 정보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이 중에서 120개 중에서 제일 좋다, 그건 아닙니다. 특정 시험이 제일 좋다 또는 제일 쉽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정보처리 기능사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어떠한 점들이 유리한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정보처리 기능사는 다른 시험보다 시험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년 365일 중에서 무려 273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뭐 거의 매일 보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시험 접수하고 동시에 수요일도 접수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떨어졌다. 그러면은 화요일 날 공부 좀 하시고요, 수요일 날 시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시험보다 굉장히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1년에 시험이 3번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필기시험 한번 떨어지죠? 그러면은 떨어지게 되면은 무려 4개월 동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필기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8년도 기준으로 무려 7번 동안 실기시험이 시행됩니다. 자, 다른 뭐 버섯이나 세탁 같은 경우에는 3, 4번밖에 안 되죠. 자, 거기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비교적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51%고요. 자, 실기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합격률을 보시면은 47% 이상입니다. 즉 100명이 시험 봤을 때 필기는 51명 이상이 합격하고요. 실기는 47명 이상이 합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빵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29%, 실기가 38%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처리 기능사는 희한하게 학원에 꼭 안 가시더라도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나뉜다고 했는데요. 자, 우선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합격하셔야지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기시험은요, 대부분 작업형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작업형 시험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 시험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다림질을 해야 되고 또는 뭐 얼룩을 빼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자, 이러한 작업형 시험은요, 학원에 반드시 가셔야지만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정보처리 기능사는 필답형 실기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시험장 가시면은 종이로 된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에 문제가 쭉쭉쭉 나와 있고 그 문제별로 정답을 쓰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 정답만 써서 내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작업형과 달리, 요즘에 학원비 좀 비싸잖아요. 그런 시험과 달리 정보처리 기능사는 필답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동영상 강의만으로 얼마든지 준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는요, 실기시험이 필답형으로만 진행되는 시험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유일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자체가 뭐 작업형이 아니라 필답형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실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기시험은 뭐 컴퓨터 이용해 가지고 답 고르긴 한데 어쨌든 실기시험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완전히 모르시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컴맹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험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조금 잘하시면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전혀 모르시더라도 관련된 이론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다 배워드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스마트폰하고 제대로 된 교재만 있으시면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얼마든지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할 때 그 정보처리가 뭔지를 볼 텐데요. 뭐 언뜻 생각하면은 뭐 정보를 처리하는 거겠지. 네,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그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정보처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할 때 이 기능사는 뭐냐? 한국에서 국가기술 자격은 크게 뭐 등급이 4등급, 뭐 정확하게 5가지 등급이긴 한데, 자, 4등급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사가 사실은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이 기능사는 응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즉 누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8살짜리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응시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요. 나머지 산업기사니 기사니 하는 것들은 대학 졸업해야 되고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만 시험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기능사는 아무나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컴퓨터를 다루는, 물론 시험에는 컴퓨터를 안 다룹니다. 그리고 기능사는 초급 기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나뉘는데요. 자, 먼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4과목입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문제수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1과목, 3과목은 20문제씩 나오고 20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2과목, 4과목은 10문제씩 나옵니다. 시험은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선택형이라고 하죠. 하나 고르는 문제로 나오고요. 문제수는 총 60문제가 나오고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1분 안에 푸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시험 출제 형식 자체가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봤던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요. 시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도 시험 치료 여러 번 가봤지만은 1시간이잖아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 한두 명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요. 한 2, 30분 지나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시간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합격하시려면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60점 이상 맞으시면 되는데 아까 60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맞히시면은 여러분 합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24문제까지는 틀려도 괜찮아요. 단 25개부터는 요거는 불합격이고 24개까지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합격하시고요. 과목이 4과목인데 1과목하고 3과목이 20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동영상 강의도 1, 3과목은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2과목, 3과목은 4과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기시험도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 수는 4과목인데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1과목은 점수가 무려 50점이에요. 한 과목이. 그리고 나머지는 20점짜리도 있고 10점밖에 안 되는 과목도 있네요. 시험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적어서 내는 필답형 시험입니다. 문제수는 약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5문제, 6문제까지 나오기도 한데요. 5문제씩 나오면은 거의 20문제가 나오고요. 시험 시간은 무려 2시간입니다. 자, 이거도요. 여러분한테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2시간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새로운 문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2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2시간 충분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면 다 푸시더라고요. 시간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필기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실기시험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과목이 무려 50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1과목을 점수 못 받았다, 빵점이다 라고 하면은요, 나머지 과목 전부 다 만점 받으셔도 50점으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과목 점수만 제대로 받으시면은 50점 받았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단 10점만 받으시더라도 60점으로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1과목이 중요해요.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강의를 만들 때 1과목, 이 한 과목이 거의 강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배점도 높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보기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뭐 4과목 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기는 과목마다 이제 문제가 나온 형태가 좀 다른데, 자 먼저 1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은 보셔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자 문제만 보면은 자 문제가 나오고 처리 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순서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빈 괄호가 보통 한 5개 또는 6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빈 괄호가 대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시험지에 써서 내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번 정답이 숫자가 4가 되고, 뭐 2번은 뭐 S-N 이런 식으로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워 드릴 건데, 자, 요거를 써서 내면 되고요. 자,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실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빈 괄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용어를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속성이네요. 그러면은 한글로 속성이라고 써서 내면은 이 문제가 맞는 겁니다. 자, 3번은 신기술 동향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괄호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LCD가 정답인데요, 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시험지에 써서 내면은 이 문제 보통 한 문제 2점 또는 2.5점인데 문제가 맞는 거죠. 자, 마지막 전산영어라고 하는 실기 4과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 어려운 거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하나씩 해석해 드리면서 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해보니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 앉혀놓고 제가 뭐 영어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 공부해봐야 점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어떤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다 이거예요. 영어를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문제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LCD이긴 한데, 자 만약에 문제에 예를 들어서 뭐 197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정답이 C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요게 눈에 보이시거든 C라고 쓰세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C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단 한 분도 안 틀리고 C 이런 문제는요 다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런 희한한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보이면은 정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방법을. 자, 이번 비자 변경, 특히 정보 처리 기능사로 비자를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F4 비자닷컴에서 정말 야심차게 정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힘들게 만든 파차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어떤 강의인지 그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